우선 소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번 이제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주제는 염증성 장질환이란 이런 큰 제목이고요. 솔직히 염증성 장질환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학생 때부터 교과서에서 아 이런 질환이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울 때부터 진단받으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새로 진단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질환 자체가 되게 만성적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측면으로 이제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분들 다가가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평이하고 좀 더 환자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두 사람은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사람들일 겁니다. 윤종신하고 존 F 케네디 미 전 대통령인데요.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들은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을 가진 환자라는 겁니다. 윤종신 가수는 이제 크론병 환자고요. 존 F 케네디는 이제 염증성 장 질환 환자고, 이 밖에 일본 총리 아베도 염증성 장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최근에 이런 윤종신이라든지 다른 그 축구 선수도 뭐 진단된 환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단이 됨으로써 좀 더 세간의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고 만성 결과를 밟으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그런 장의 염증성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 질환의 분류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침범 부위, 병변의 분포, 특징, 그리고 흔한 증상에 따라서 두 질환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보시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장만 침범을 하도록 하고,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나 침범을 하게 되어 있고, 병변의 분포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궤양이 직장부터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반면에, 크론 같은 경우에는 깊은 궤양이 위장관 어디에나 산발적으로 이렇게 침범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대장을 잘라내면 이제 완치가 되는 반면, 크론 같은 경우에는 재발할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흔한 증상은 피가 섞인 설사라든지 대변 절박증, 뒤무직, 복통, 아까 동영상에서 보고 계셨지만 그런 증상들이 있고, 크론 같은 경우에도 복통, 설사, 이런 체중 감소 또는 항문주의 누공의 이런 합병증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분들은 이런 어디에 이게 질환이 생기고 어디에 뭐 주로 어떤 증상이 주배인 증상이고 이런 거를 환자분 잘 아시지 못하고, 주로 오시는 거는 이제 복통이라든지 설사, 뒤무직 이런 특징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시거나 외래를 방문하셔서 이 질환을 진단받는 게 대부분의 수순입니다. 발병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고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장내 미생물과 인체 이런 면역 시스템 사이에서 이상 반응이 지속되어서 발병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식이라든지 술, 담배, 이런 약제나 스트레스에 이런 환경 요인에 개인의 그런 장내 세균의 이상 번식 등의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다각적인 팩터들인지 이런 요소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의 염증이 발생한다는 게 현재 알려진 정설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률은 서양에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좀 많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해가 갈수록 좀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혈변, 복통, 그리고 배가 뭐 빵빵하다, 부글거린다, 소화가 잘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되어 있고, 이런 증상을 바탕으로 저희 의료진들은 이제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CT를 진행을 한다든지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질환을 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이제 어떤 증상을 알고 계시면 되는지, 이거는 이제 그 해피바울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발췌를 한 건데, 설사 또는 물음변이 하루 3회 이상 있거나, 대변이 묻어나오거나, 대변에 피가 묻어나오거나,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복통이 있거나, 그리고 장외 전신 증상으로는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제 이런 게 보통 3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뭔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지만, 환자분들이 솔직히 변 보면서 뭐 혈변을 한 번도
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 보면서 혈변을 볼 수도 있거든요. 만성 변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각 증상을 놓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렇게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어쨌든 치료는 이따 교수님께 다시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일단 치료 목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삶의 퀄리티입니다. 환자의 증상이 사라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일상적인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증상이 계속 이제 생기면은 사회생활하기도 힘들고 되게 불편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증상이 사라지는 게 목표고 두 번째로 이제 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궤양이 사라졌는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돼 있고 조직 검사까지 정상이 나오는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하는 게 의료지의 최종 목표입니다. 치료는 이따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치료 피라미드 이건 교과서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스텝업 치료법과 탑다운 치료법이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약제 자체라든지 전반적인 그 개념 자체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증상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이제 스텝업 치료법으로 해서 경구약제를 주사제로 바꾼다든지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게 돼 있고요. 탑다운 치료법은 환자 증상이 좋아지거나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면 이제 외래에서 이제 경구약제로 하거나 경과 관찰을 외래에서 6개월 단위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치료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과연 우리 의료진이 하고 있는 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어렵게 그 외래 자주 오시게 되고 피 검사도 자주 하게 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어떻게 제가 좀 발췌한 건데 빙산을 보시면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거 큰 빙산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께서는 호소하는 증상은 좀 빙산 일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 횟수가 늘어났다든지 혈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빙산의 작은 일각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의료진은 캐치를 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환자의 질환이 지금 어느 단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법을 스텝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운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하는 게 환자의 그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 오시면 이제 여러분께서 하시겠지만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내시경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이제 CT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 검사, 칼프로텍틴이라는 이런 대변 검사를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질환의 그 현재 상태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론병에서는 CDALI라고 해서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메이오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각 질환의 그런 그 현재 자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거를 환자분들한테 메이오 스코어가 몇 점이 이런 거를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든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평균 일주일간 배변 횟수, 복통, 전신 상태, 지사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메이오 스코어에도 배변 빈도라든지 직장 출혈이 몇 번 있었는지 이런 게 평가 항목으로 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혹은 병동에서 환자분을 볼 때마다 항상 배변은 몇 번 보세요, 혈변은 몇 번 보세요 이런 질문을 저희가 자주 하게 돼 있는데 저도 이제 레지던트 때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되게 연세가 지긋하신 그 궤양성 대장염 할아버지였는데 저도 그때 이제 유두리가 좀 없긴 했지만 이렇게 배변 보는 횟수를 딱딱하게 한두 번 보세요, 3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변 보는 횟수 세면서 사냐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좀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진이 이렇게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환자분한테 캐치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 환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를 알아주십사 하고 이 표를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외래에서 이런 책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일상생활 잘하기 위한 팁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저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 염증성 장질환에 좀 더 쉽게 다가가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책자들을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것도 해피바울 사이트에서 있는 걸 채취를 한 건데 이제 염증성 장질환 선배들이 기뜸한 꿀팁 10섬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사례에 대해서 어떤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까지 이제 이 병 자체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진단받은 환자분들부터 최근에 진단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살면서 좀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용한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사이트에 쉽게 올려놔서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를 하나씩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유용한 정보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피바울 사이트인데요. 이런 사이트라든지 대한장년구학회에 가시면은 일반인 공간이라는 이런 클릭하는 데가 있는데 이 두 사이트로 가서 보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질환 자체 소개도 돼 있고 환자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팁이라든지 뭐 그런 중요한 정보도 공개가 돼 있고 앞서 보여드린 이런 책자도 이 책자가 아니라 이게 파일로 다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신 거를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뭐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뭐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 가족들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